21세기 인류가 직면한 난제 환경오염. 자동차 매연과 공단의 비산먼지, 그리고 이로 인해 등장한 미세먼지와 열대야 등의 이상기후 현상까지 국경 없이 전개되어 온 환경 문제는 이제 전 세계의 해결 과제로 남아버렸습니다. 우리 정부도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과 비닐 대신 유리와 종이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아래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환경보호는 해야 되는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항상 환경보호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생활하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귀찮고 힘들지 않나. 근데 솔직히 그렇게 전후 차이가 심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직까지는 가까운 듯 멀게만 느껴지는 환경 문제 해결. 환경 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멈추기 위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규제들. 이러한 변화의 영향력을 우리의 일상보다 더욱 뚜렷이 맞이한 곳은 바로 산업계였습니다. 환경 규제의 도입 속도는 환경오염과 함께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1997년 54건에 불과했던 전 세계 기후변화 관련법이 2018년에는 약 1,500건까지.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손꼽히는 것은 단연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량 감축 규제에 전기전자, 반도체, 기계, 자동차, 조선까지 사실상 전 산업계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규제의 숲에 갇혀버린 우리의 산업계. 산업계는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라는 무역 장벽에 둘러싸여 사면 초가를 맞아버렸습니다. 기술 장벽은 자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해서 배타적 수단으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떨어지거나 대응이 늦어지는 기업들은 결국은 도태되거나 경쟁에서 밀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인류의 욕심으로부터 피폐해져 버린 자연 때문에 더 이상 규제 도입을 미룰 수는 없는 노릇. 환경 규제를 이행해야만 하는 정부와 이윤을 추구해야만 하는 기업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특사경 같은 경우는 35개 법률을 저희가 지명을 받아서 그 분야를 위법사항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 부정불량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는 그런 업체도 저희가 잡게 됐고요. 또 가축 분뇨라든가 또 공장 폐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대기 관련해서 각종 오염행위, 지난해만 430여 건의 형사처벌을 했어요. 단속이 아니라 형사처벌된 것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입된 환경 규제 수는 증가했지만 규제 준수와 협조에 있어서 다소 소극적이라는 산업인들. 단순히 환경 규제가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에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자연을 마음껏 누리던 인간의 이기심은 환경 규제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엄격하고 바람직한 규제일지라도 기업의 협조가 없다면 무용지물인 셈이죠. 환경보호보다 정부와 기업 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기업은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제작진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제조업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을 시도해봤습니다. 그 업계에 관련된 전체적인 방향을 들어보니까 환경 보호는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니까 이제 당연하죠. 제 그 대표나 담당자를 이렇게 만나 보니까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제조업에 이제 일 없는 데다 규제까지 이렇게 이제 이중고를 겪다 보니까 불만이 너무 많아요. 사업이라는 게 그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환경 쪽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설비를 완벽하게 다 갖춰놓고 사업하면 이윤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정부 쪽에서는 당연히 그 환경 규제만 할 게 아니라 환경 설비에 따르는 방지 대책 설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무언가를 그 지원책이 해줘야 되는데 지원책은 하나도 안 해주고 무조건 하지 말아라는 식으로만 하니까 나라의 지금 잘못된 환경 이념들, 또 관리, 거기다가 지금 불필요한 예산들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규제를 해야 되고 무엇을 보호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방향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환경부가 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그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말단부처로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많은 예산과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환경교육을 배워가지고 지금 급속히 발달하는 과학, 이 산업사회에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또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환경교육. 일반 시민과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까지 모두의 인식 개선을 통해 정부와 기업, 환경이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환경 규제가 수립돼야 할 때입니다. 그 기본에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환경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환경교육.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도 힘을 싣고자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로부터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로 인해 빛을 보기 시작한 환경산업에 주목하는 것. 사실 환경산업은 산업 분류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명확한 범위가 있는 범주가 아닙니다. 기계산업,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에도 환경을 고려한 기술 개발이라든가 연구개혁 투자를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면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요. 동사가 갖고 있는 제품과 산업 측면에서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할 부분이 뭔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적인 목표만 바라보며 수립된 비현실적인 규제는 문제 해결 속도는 늦추며 사회의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환경 규제의 방향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때는 아닐까요? 우리가 돌려받은 이 규제 부메랑이 다시는 서로를 향해 날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능성을 보이는 산업 간의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모든 발걸음이 함께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환경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더스트리 연구소 최수린입니다.